근데 왜 거기서 라멜라냐고.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점 상황에서 홈 경기인데요.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라멜라는 적절한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알리, 뭐 비니시우스, 베일 다 놔두고 왜 그 차례에 라멜라를 넣느냐고. 손흥민 선수가 무려 64일 만에 리그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유전 선제골이었죠. 맨유 상대로 올 시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인데요. 이날 토트넘 경기력도 괜찮았어요. 출발은. 자, 특히 전반전은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간이 길었고 완성도도 더 높았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편 맨유에 굉장히 잘 대응을 했고요. 또 공격 상황에서도 손흥민과 모우라의 움직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점유율도 근소하게 높았고요. 슈팅도 더 많이 때렸습니다. 전반전 슈팅 3개 중에 2개가 손흥민 선수였고 그 중에 하나가 골이었죠. 그런데 후반전 들어오면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반에 맨유 선수들의 어떤 위험지역 침입을 잘 막아냈던 토트넘인데 후반에만 무려 11개의 슈팅을 허용을 합니다. 특히 유효 슈팅을 7개나 내줬고요. 그 중에서 3골을 허용을 했던 토트넘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트넘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경기 내내 호이비에르하고 은돈벨레가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포그바 방어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날 포그바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약간 윙어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면서 중앙에서 왼쪽을 아우르는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토트넘에서 이제 그 같은 위치를 담당했던 손흥민 선수와는 약간 역할이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포워드였다면 포그바는 좀 더 중앙을 지향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 히트맵에서 왼쪽 위가 많이 짙어진 것은 이제 그 막판에 그쪽에서 공을 오래 끄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아무튼 경기 중에는 루크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쇼한테 길을 열어주면서 볼을 키핑하고 패스해주고 정말 능수능란하게 아주 위협적인 역할을 굉장히 좀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후반에 포그바가 앞에서 흔들어주고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중앙에서 토트넘을 괴롭히는 경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 무리뉴 감독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토트넘 선수들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유순합니다. 그래서 맨유가 이날 굉장히 터프하게 몸싸움을 걸어왔어요. 카드를 5장이나 받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트넘 선수들이 중원에서 좀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싸움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는데 여기서 좀 많이 밀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이 최근에 후반전 들어가면서 많이 밀리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무리뉴 감독이 교체를 좀 아쉽게 하더라고요. 60분, 그 후반 15분쯤 넘어가니까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로셀소를 빼고 시소코를 투입을 하는데 경기가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로세소가 이제 그 유일하게 그나마 토트넘에서는 패스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시소코를 투입하면서 은돈벨레를 전진을 시켜서 은돈벨레가 좀 더 공격적인 것을 풀어준 역할 좀 뭐 대체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든 이기겠다는 것보다 1대1 상황이었으니까 이기겠다는 것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교체였죠. 굉장히 보수적인 교체였고 이 교체로 뭘 원하는지 사실 좀 애매했어요. 예, 중원에서 좀 밀리는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선택이 결코 여기서 승점 3점을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게다가 후반 30분 지나니까 많이들 그때 입중계 보시는 분들 다 탄식을 하더라고요. 네, 라멜라를 투입을 합니다. 은돈벨레 자리에 라멜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은돈벨레 괜찮았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거기서 라멜라냐고.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점 상황에서 홈 경기인데요.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라멜라는 적절한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알리, 뭐 비니시우스, 베일 다 놔두고 왜 그 차례에 라멜라를 넣느냐고. 결국 라멜라 투입된 지 1분 만에 역전골 먹었어요. 그린우드 크로스, 카바니 다이빙 헤더. 뭐 라멜라가 직접적인 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수 교체를 통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나갈 거라는 기대감을 주기가 어려운 선택이었고 게다가 라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토트넘이 볼을 갖고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맨유한테 밀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라멜라가 그렇게 전진성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공을 잡았을 땐 좀 더 속도감 있게 앞으로
공을 배달할 수 있는, 본인이 뭐 가지고 가든 아니면 패스를 하든 간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멜라는 그런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좀 벤치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베일은 좀 더 뒤늦게 들어갔고요. 그 뒤로는 뭐 완전 더 맨유 페이스로 갔죠. 이미 역전이 된 이후에 맨유가 더 뭐 기세가 올랐으니까. 아니 추가 시간을 6분을 줬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근데 6분 내내 공격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계속 밀리다가 끝났고요. 거의 그 6분의 거의 대부분을 공이 토트넘 진영에 머물렀어요. 야, 저는 솔직히 3, 4분 정도만 돼도 추가 시간이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격이. 근데 맨유가 잠근 것도 아니야. 심지어 시간 끄는 것도 토트넘 진영에서 끌었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추가 시간을 보낸 채로 그 뒤에 오히려 심지어 추가 시간 6분 끝날 쯤에 그린우드한테 골 먹어가지고 3대1로 졌습니다. 이렇게 리드를 못 지키고 패배를 하면서 두 경기 연속이죠. 리드 못 지키는 거. 그러니까 선제골은 참 잘 넣어요. 근데 못 지킵니다. 뉴캐슬전은 비겼고 이번에는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챔스 티켓 솔직히 이제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의 선택이 그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은돈벨레, 뭐 로셀소, 모우라 오늘 괜찮았던 선수들 줄줄이 빼면서 넣는 게 뭐 시소코, 라멜라, 베일도 막판에 찔끔 뭐 선수가 제한적인 건 압니다만 분위기가 괜찮다면 뭐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잘 지키고 있다면 굳이 교체 카드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마치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예정대로 진행시키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무감각한 느낌까지 줬습니다. 게다가 무리뉴 감독이 선수 교체를 정말 말 그대로 선수 교체로만 쓰는 게 올 시즌 패턴이잖아요. 어떤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전술적인 어떤 포맷이 바뀐다거나 뭐 3백, 4백 변화라거나 아니면 공격 쪽에서 투톱, 뭐 원톱, 쓰리톱 뭐 이런 다양한 변화를 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만 갈아 끼우는 식으로 교체를 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대응하기 편합니까? 결국 토트넘 무리뉴 감독은 이 전반전 괜찮게 하다가 후반에 무너지는 패턴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는 거 없이 똑같이 답습하면서 역전패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로써 토트넘 앞선 상황에서 잃어버린 승점이 올 시즌에만 벌써 18점이 됐고요. 골 먼저 넣고도 이기지 못한 경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 다음으로 많습니다. 브라이튼이 20점, 선제골 넣은 경기에서 20점을 잃었고 토트넘이 18점인데 참담하죠. 참고로 브라이튼은 지금 16위입니다. 네. 무리뉴 감독 개인 커리어에서도 역대 최악이라고 해요. 참고로 토트넘이 올 시즌에 그 이번 패배가 올 시즌 리그 10회째거든요. 이것 역시도 무리뉴 감독 개인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그런 시즌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10회째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갑갑하네요. 지금 토트넘 여전히 7위입니다. 네, 지금 6위 리버풀하고도 이제 승점이 3점 차가 됐고요. 4위 웨스트햄, 웨스트햄 또 이겼어요. 레스터 잡았습니다. 6점 차입니다. 게다가 지금 8위 에버튼이 아직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거든요. 2경기 덜 했는데 승점 2점 차니까 사실상 8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토트넘이. 챔스는 무슨 챔스입니까? 매번 이렇게 얻어 터지는데. 손흥민하고 케인이 합쳐서 리그 33골 넣었는데 이 순위가 참 감독 책임으로 잃어버리는 경기들이 많다는 게 토트넘의 진짜 큰 문제입니다. 뭐 수비 실수가 뭐 겹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아이고 걱정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볼봐.